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10월 30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해외 시장이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초반에 한 2% 전후의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죠. 그래서 다우지수도 초반에 상승 부분들을 진행하다가 물론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1%대, 독일 1%, 영국 1%, 그 다음에 이탈리아 거의 2%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초반에 상승세 부분들 조금 유지를 하다가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용에 대한 전쟁, 신용 전쟁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죠. 이제 조그만한 뉴스플로어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물량이 나오고 손절이 나오고 투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우지수도 어제 약간 이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 주가는 하락이 나오고 국채도 하락이 나오고 달러는 또 소폭 반등이 나왔어요.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일으켰던 가장 큰 이유를 어제 하나 꼽으라고 하면 메르켈이 독일이 정치적 불안한 부분들 합니다. 메르켈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워낙 재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기운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달러화가 유로화의 정치적 독일의 정치적 불안 심리 부분들로 미국 달러가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어요. 다우도 한 1% 약간, 나스닥이 1.6%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에 대한 요건 부분들 보면 저 정도 내용 가지고 저렇게 나오나 하는 생각 부분들이 한편으로 좀 듭니다. 이제 10월 30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한 달이 남지 않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약간 그런 심리 부분들이 있죠. 11월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에게 2천억 달러 관세부가 지금 스탠바이가 돼 있죠. 그 스탠바이 부분들을 추가 관세를 하지 않을까, 그런 여파로 무역전쟁 우려 부분들이 나오면서 초반에는 반등이 나오다가 후반에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됐고, IBM이라는 회사가 레드햇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쪽, 클라우드 인컵 서비스 있죠. IBM 말고 1위는 아마존이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 레디엘을 인수하면서 클라우드 사업 쪽에서 경쟁 부분들이 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자사주 매입 부분들을 중단하면서 하락을 주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 같은 게 1%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IBM이 레디엘에 인수한다는 내용 자체가 마이너스가 시장에 또 하락 부분들을 만들 요건 자체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11월 정상회담 중국이 거의 뭔가 표면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표면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지금 서로 패싸움 부분들을 계속을 하고 있어요. 치킨 게임에서 충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핸들을 꺾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어떨 때는 핸들을 꺾고 누가 꺾을 것이다, 아니면 그대로 부딪힐 것이다, 부딪혔을 때 어떤 효과 부분들이 있을 것인지, 관람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은 어떨 것 같고 내일은 또 어떨 것 같고, 여기에 전망치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하락 변동성,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중국 증시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해외 시장에서 뉴스플로어라든지 그 다음에 방향성 부분들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우리가 약간 이거와 비슷하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 부분들이 진행되기 전에 전주에 시장에서는 스탠스 자체는 그대로죠. 근데 그 시장의 전환 부분들 진행 때 변동성을 만들 불확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중국 증시의 상승에 따라서 우리 국내 시장에 선물의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가 나오고, 또 반대로
중국 증시의 어떤 불확실성이 또 부각되면 또 우리나라 시장에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동반 하락하는 변동성을 일으킬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요건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중국 증시, 미국 증시 다 모두 다 그런 과정이에요. 11월 정상회담의 모든 포커스 부분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IBM이 레디에드 인수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M&A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봤겠죠. 근데 시장 자체에서 심리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경쟁이 심화되는, 그래도 자사주 매입 중단한다니까 또 역시 이것도 좋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뉴스, 어떤 그 재료 부분에 모두 다 불안 심리 부분들의 잣대로, 불안 심리의 시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신용 물량 이걸로 인해서 반등 요건 부분들을 찾으려는데 잘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거 지난주에 1조 5천억대 가능성 부분들 얘기를 드렸는데 하루 만에 10월 4일부터 오늘 이제 10월 30일이죠. 그러면 10월 거의 한 달 동안 1조 거의 7천억 가까운 물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어제 국내 코스피, 코스닥 4천억, 3천억대 매도 물량 부분들이 코스닥에서 그 개인 투자자부터 진행이 됐죠. 그래서 결과치를 보니까 신용 물량이 어제 하루만 3,470억이 나왔어요. 거래소가 거의 1,700억. 코스닥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1,780억, 거래소가 1,680억이 나면서 10월달 전체 잔고분에서 1조 7천억에 가까운 물량 부분들이 감소가 됐어요. 거의 이제 6월부터 5월, 6월, 2, 4분기, 3, 4분기 부분들에서 현재까지 물량에서 4조 원에 가까운 물량 자체가 털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 급락 부분들이 좀 나왔죠. 급락에 따라서 이제 브레이크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계속 걸릴 겁니다. 그 여파에 따라서 물량 부분들이 지금 계속 공백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는 다른 해외의 어떤 문제, 이슈, 무역전쟁의 이슈 부분들 변동성이 없어요. 지금 내용이 별로 플로우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단순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저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중이 확인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용 물량 이 정도면 거의 예상했던 거의 80% 정도까지는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잔파동 부분들이 하루 이틀 더 있을 수는 있겠죠. 이번 주 중반까지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만 물량만 어디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털리지 않고 뺏기지 않고 잘 버텨주시면 될 구간이다. 그래도 코스닥 신용잔고도 드디어 5조 원대에서 4조 원대, 그래도 신용 물량에 따른 부담감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0월 30일 이슈면의 주식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